멀리 길을 내려오다 보니 보발리 산 90다주 1번지의 전설로만 듣던 심음악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호르몬을 모시고 살던 효자 김비서 우려자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다며 한 사람이 간신히 웅크리고 잘 수 있는 막을 지어놓고 1964년 2월부터 66년 10월까지 머리도 깎지 않은데 2년 8개월간 심어세를 한 곳입니다. 인면 수심이 난무한 현 시국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례로 여겨지기에 후세 효친 사상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1997년 정비를 한 곳이랍니다. 이곳에서 계곡길을 내려오니 59번 도로에서 우측으로 조금 가면 향산휴게소 뒤편에 보물 제405호로 지정된 단양 향산리 3층 석탑이 마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2단으로 이루어진 기단 위에 탑 신부 3단을 쌓은 전형적인 상층 석탑으로 전체에 조용히 안정되고 날씬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형태와 비례나 석재의 맞춤이 단정하고 세련된 점으로 보아 9세기 무렵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탑은 1935년 치옥의 일제강점기 시절 그들의 도굴꾼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탑은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5년 후 마을 사람들이 다시 세웠다고 하며 경작지 안에 홀로 서 있는 이 탑은 신라의 늘지왕 시절 묵호자가 이곳을 지날 때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향산사라는 절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72년 마을을 쓸고 간 대홍수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이 석탑 주변으로 이주를 하면서 옛 절도의 흔적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1980년 작은 총동불상이 출토되었고 기와 조각 등이 있어서 절도였음을 알 수 있지만 향산사와 관련된 유물의 흔적이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은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일제들의 간악한 행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그런 나라가 이웃이라는 것이 저는 참으로 불행이라고 느껴지고 매우 속상합니다. 그냥 그러한 민족이구나 하고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관심은 놓으십시오. 브레고리에서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대륙의 교두보인 한반도 땅에 탐심을 넣어 침탈을 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모두는 자신의 과거에 따라 생명도 생과 멸을 하는 것일진데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로 권력을 탐착하는 무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만행들이 항상 수반이 되어 왔었죠. 자신도 올곧게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찌 남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무리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덕목을 지닐 수 있고 마음의 허물을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칼을 휘두르면 칼로 화를 당하고 망발도 시가 되어 재앙으로 불러오는 것일진데 가식과 비방이 난무한 요놈의 세상사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겠지. 다음은 흉내나 내는 섬나라 원숭이들도 아베노믹스를 잘 선택하여 국가의 정체성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왕년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고 남의 것을 떼어먹기 좋아하는 대국이라는 이웃나라도 소수민족들이 자존을 찾고자 분리통합을 선언하는 대세로 변해가는 이 시대상에 스스로 붕괴되면 자명할 터. 그러나 남의 걱정보다는 우리도 미래의 밥상다리가 튼튼한지를 살펴서 성찬을 차려야 할 것이니 우리의 미래부터 심사숙고해 보자고요. 다시 돌아서 가곡만 방향으로 가다가 가덕의 삼거리에서 어사천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면 산악지대인 이곳에 유일하게 습지가 형성되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곳에는 산악지대인 습지 생태 식물을 관찰해 볼 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펜션과 민박집들이 있어 강을 기고 있는 시원골 농촌의 정취를 흠뻑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건너편 세바계곡으로 가다 보면 대대일리 겨울 건너에는 한옥마을이 단아하게 자리하고 있어 토속적인 한국의 시골 마을의 정취를 체감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시멘트 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목재와 황토로 만들어진 민족 고유의 한옥에서 하룻밤을 유숙해 볼 수 있는 정감어린 곳입니다. 이곳 세박계곡 유원지는 소백산 깊은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냇가를 그은 곳엔 청정계곡에서만 서식하는 산천어가 있어 비서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소백산 비로봉까지 오르는 등산로가 있어 자연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산악인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나와 고수저로 넘어가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삼봉대교를 건너기 전 도담 터널 옆에 선사시대 유적지로 여러 층으로 쌓여있는 퇴적층에서 석기시대 유물이 대량 발굴된 금랑굴이 있지요. 산등성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비탈길을 내려가면 금랑굴 유적에서 나온 여러 종류의 짐승 화석과 석기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1983년에서 85년까지 2년간 연세대학교 선사연구실에 의해 발굴된 이 금랑굴은 석회암지대에 발달한 동굴로서 동굴에 쌓여있는 퇴적층에서 구석기 시대의 동물의 화석과 석기를 비롯하여 신석기 시대의 무늬 토기와 곰, 말, 사슴, 코뿔이, 짧은 꼬리 원숭이 등의 화석과 함께 청동기 시대의 민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와 삼봉대교를 건너 단양 읍내로 들어가기 전 좌측 강변에는 단양 생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서방서를 지나면 단양 사계절 썰매장이 있어 동심을 자극합니다. 시외 버스 터미널 옆 강변에는 대형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이 있으니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에 단양군이 조성한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으로 하늘이 센터 내에는 도서관, 낚시, 박물관, 4차원 세운관 등이 함께 조성되어 있으며 수조 172곳에는 단양강에서 서식하는 어족자원을 비롯하여 건강 등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식이 종류의 물고기 230여 종이 2만 3천 마리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내외부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각 지역에서 견학 요청이 세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단양 아쿠아리움은 2012년 개장 이후 2021년 10월까지 263만 명이 다녀간 곳으로 관광자원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남한강에는 천연기념물 제190% 지정된 황쏘가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쏘가리 특화거리는 쏘가리 조형물이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고 쏘가리 매운탕집들이 강변로와 다누리센터 주변에는 여러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 각기 특색의 맛을 자랑하며 미식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답니다. 강변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유람선 선착장 주변에는 강을 바라보는 야외 공연장인 단양 수변 특설 무대가 있고 강 건너에는 양백폭포의 시원한 물질기가 암벽에서 낚시하는 장대함이 남한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모터 패러글라이딩으로 강을 선회하며 활공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비행하는 듯 아슬아슬한 쾌감을 공감해 볼 수 있답니다. 이 수변로에 있는 단양 레저 관광으로 문의를 하시면 수상 레포츠와 청풍마리나 수상 레저와 충주호 유람선, 클레이 사격장, 마리나 아쿠아리움, 고수동굴, 천동동굴, 온달동굴 등과 각종 숙박시설의 할인권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단양 시가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관광지를 걸어가기에는 멀고 그냥 가기에는 아쉬움을 남기지 마시고 무료인 강변 하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다음 단양 레저 관광 옆에 타위라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곳이 있어 도담 3번과 고수동굴로 하여 자전거 길로 만천하 스카이워크까지 강변의 풍경을 만끽해 수 있으며 이것도 할인권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변 도로 위에 있는 이곳 단양 구경시장은 단양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혀 있는 곳으로 이 고장의 특산물인 단양 육종 마늘로 만들어진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흑마늘 닭강정과 단양 수제 떡갈비집, 오순도순 동각집, 순인의 마늘빵, 마늘순대, 마늘만두, 흑마늘 누룽지, 닭강정 등 다양한 먹거리가 조화를 이루어 미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에서 동행들과 시장길을 채우고 나서 멀리 중령으로 올라와 영남 제1로와 연화봉으로 오르는 소백산 등산로를 살펴보고 중령 농부원 삼리마을에는 중앙고속도로 중령터널 전 주얼음식터 옆에 우뚝 솟은 곳에 충북 민속문화재 제3호인 다자구 할머니의 전설이 전해지는 중령 산신당이 있어 옛길로 찾아들어 봅니다. 옛날 이곳에 산적들이 많아 백성들과 행원들을 괴롭히자 산이 험하여 토벌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니 이때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 광군들과 짜고 큰아들 다자구와 작은아들 더자구를 찾는다는 핑계로 산속 소굴로 들어가 목의 생일날 밤 모두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할머니는 다 잔다는 뜻으로 다자구야 라고 외쳐 잠복하던 광군들이 급습하여 소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는 순간 사라지자 그분이 바로 이 소백산을 수하시는 여산심을 알게 되어
매년 금년 3월과 9월 상정일에 용천 상탕물로 만든 음식과 통돼지, 과일 등을 차려놓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용번이 산 49-9번지인 이곳 일대에는 중농 산성이 있습니다. 현재 성곽의 흔적은 찾기 어렵지만 이 산 자체가 가파르고 험준하여 조금만 손을 받아 토성으로 축조하기에 용이하고 망루의 흔적과 우물지 등 관련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곳으로 이 성은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으로 지형이 험하여 수비하기엔 용이하고 공격하기엔 매우 어려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대동지지에는 신라시대에 쌓은 성으로 기록되었고 여주도에는 임진왜란 때 선조 28년에 비변사의 건의에 의해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유서 깊은 곳이며 그 및 중령 기차굴 밑에는 우렁찬 굉음을 내며 흐르는 단양 제2팔경으로 지정된 오랜 세월 중령길을 넘던 행인들의 여독을 달래주던 중령폭포가 세파의 흐름에도 아랑곳 없이 물길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번 2리와 3리 사이인 중령역이라는 보국사라는 절터에는 목이 없는 석조 열의 입상이 초연하게 자리하며 폐허된 절터를 지키고 있으니 이 불상은 이련 신임이 지은 삼공유사의 중령의 역길의 미륵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신라 32대 호서왕 때 죽지랑에 관련된 이야기로 출정공이 sak주 도독사가 되어 임지로 부임차 가던 중 한 거사로부터 도움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죽지령 위 북쪽 봉우리에 미륵불을 조성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주변에는 주처석, 기단석, 원형석주, 주처령 석주, 사찰에 사용된 석재들과 기와편들이 있고 경작지가 된 이곳에 석축을 쌓은 지단이 형성된 곳으로 보아 청주 하늘께 미륵 대원지처럼 큰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역사적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깁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항상 한복만을 입으시고 불교 역사를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볼 때나 풍기는 이미지가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 혹시 스님이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의 고유장인 한복을 좋아해서 입는 것이고 지금은 개량 한복이 나와 아주 편안하고 정감이 가서 입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해인 54년에 태어나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동네에 표목사님, 주목사님, 당목사님이 다녀가셨다 하여 속칭 표주박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목사님께서 어린 저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생활도 안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인물이 될 것이라며 건네주신 성경책을 어린 나이에 달달 외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등 고등교육을 받으며 도덕과 윤리를 교육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유교를 접하게 되었으며 고등학교 시절 서울 청계천 고서점에서 우연히 불교 경전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만나면서 불교 학문까지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이 길을 가게 되는 운명의 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기독교의 너라는 내적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익혔으며 유교의 덕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배양했고 화엄경의 일체의 유심조와 법화경의 비유품을 들어 누구라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할 철학적인 학문의 논리까지 심취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이 길을 가다 보니 문화재의 60% 정도가 불교 문화권이고 20% 정도는 유교 문화권이며 나머지는 개인의 소작품과 왕궁이나 왕도의 흔적이며 개화기 때 부한말 시대에 들어온 기독교로 100년의 역사를 넘기며 서서히 문화재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중이 큰 불교 문화를 많이 기술하다 보니 불교색이 짙은 것으로 비춰주겠죠. 그러나 성직자가 되었다면 어느 한쪽 학문에만 치중하게 되어 다양한 학문을 섭렵할 수 없게 되겠죠. 답이 되었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하네요. 선생님은 모든 학문과 진리를 접해 보셨으니 여한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생을 공부하여도 마침표가 없는 것이 인생 공부라고 하지. 첨단을 가고 있는 시현시대에 젊은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새로운 학생이 되었답니다. 완성, 성취, 그것은 윤회 곤래 속에서는 체행무상이며 수치가 지나온 인생무상인 것이랍니다. 허니 오늘을 멋있게 치장함보다는 맛있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니 모두는 맛있게 사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중령길을 내려와서 단양 IC를 진입하기 전 좌회전을 하면 중령제길 대강면 용부원길 82-3에는 한지 역사 전시관이 있으니 한지는 당나무 껍질을 가공하여 손으로 만든 종이로 지1천년 현오백이라 하여 한지는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는 말이 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11건의 한국 기록유산이 등재된 곳 중 한지로 만든 지류유물이 8건 중 국보 70건, 훈민정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나와 단양 IC를 지나 대강면 소재지에서 황정산에서 발원하여 웅계천이 흐르는 사이남 이길을 따라 오르면 맑은 목빛 계곡의 단양파 할경중 사경의 사이남이 수백 척의 우뚝 솟은 바위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은 듯한 귀암절벽이 웅장한 풍채로 그 자태를 과시하고 있는 이 바위 밑을 맑은 물길이 휘달아치고 흐르고 있으니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곳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과 따라며 지표를 꺼내는 곳조차 잊은 채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더니 이 사이남의 풍광은 가히 천하의 절경이다라고 칭송을 하였으며 김몽도의 단원 절세복, 단원 이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는 뜻인 사이남도를 보면 사이남을 비롯하여 도담산봉, 옥신봉의 그림을 설경산수라고 하였답니다. 이곳 지명은 이고장 적성에서 태어나 고려 후기 때 유학자인 우탁은 지역에 탈통하였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역동선생이라 불렸던 인물로 그가 지녔던 사인이라는 벼슬에서 연유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인 배달국 5대 태후 한흥님은 일대 거발한 한흥님이 인류 최초의 녹도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게 된 것을 정리하여 지금 전국에 쓰고 있는 한문을 창조하여 주변 여러 나라에 전파하여 문자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인 태후 복희씨가 우주가 음행오행으로 순환한다는 천지가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우주 창조의 원리인 오행의 상생 하도의 이론과 거북의 등짝을 보고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상극의 낙서의 이론을 정립하여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에 따라 조응하며 우주는 끊임없이 이 소수에 따라 순환한다는 원리인 주역을 창시하여 우주 창조의 원리, 계절의 변화 원리, 생명의 순환의 원리, 기륭화복의 원리까지 밝힌 그 귀한 이론을 집대성하여 학문으로 체계화한 그 우주 순환의 원리를 성인 유수와 함께 서방연안국 그 안에 가서 널리 알렸다는 것을 천년 후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 경서라고 주장하는 것을 역동선생은 이미 고서를 통하여 그 모신됨을 알게 되었으며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나는 창작한 것이 아니라 먼 상고사를 기록한 것이라 하였고 그중 가장 탁방선대를 누렸던 시절인 요순 임금시대의 통치 철학의 사료를 기록하다 보니 자신의 학문으로 체계화된 것이 유교 사상의 근간이 된 것이랍니다. 그 임금들은 자신의 조상인 화허족이 아니라 동이족, 즉 환웅시대 배달민족의 후손임을 알게 되어 나 공자도 죽어서라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기록을 보게 되었으며 중국의 다신교적 종교인 음양오행설이 중심이 된 자연과 신선 사상인 동교를 창시한 황제와 노자도 성을 한시에서 이시로 바꿔 나도 동의적임을 암시했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역동 우탁 선생은 공자와 노자의 모방과 표절되어 기록된 경전의 논리를 숭상함보다는 원리인 주역의 논리에 심취하였기에 우리 선조들의 창의성과 지혜를 보고 당당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니게 되며 만물의 순환 이치에 따른 순리에 반한 정리로 흐르는 물길과 사회상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 강직한 인품으로 다듬어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렬왕 4년 항공진사가 되어 관직에 나간 후 여러 집을 두류한 후 충렬왕이 부왕의 후공인 국창원비의 권력 나역에 말려들어 그와 통관을 하자 당시 감청 규정이었던 역동 우탁선생은 흰옷을 입고 날을 세운 도끼를 드쳐 궁궐로 들어가 자신의 진원이 잘못되었을 때는 목을 쳐도 좋다는 치부상소, 도끼를 가지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목숨도 불사하고 군주의 비행을 직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동 선생의 기계와 충의를 본 충선왕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원나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렇듯 우탁은 강직한 인품을 지닌 의지가 굳은 충절의 선비였던 것입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우탁 선생이 영의 사록으로 있을 때
인간 신앙이었던 팔령신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하자 신사를 철폐하는 혁신적인 자세를 보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강직함을 알 수 있죠. 역동 선생이 말년에 사인 벼슬로 있을 때 사인함 근처에 조그마한 초함을 짓고 기거를 했다 하여 조선 성종 때 단양군수 임재광이 그의 단아하고 고결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사인함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를 살펴보면 청산에 눈 녹인 바람을 빌어다가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라는 한편의 시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를 치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부탁 선생의 탈로가 두 수를 적은 시비와 기적비가 강직한 그의 성품에도 인생상을 노래하며 초연하게 좌정하고 앉아 세인들의 신금을 울리고 있군요. 이곳 영춘, 단양, 청풍, 제천의 경치는 산수 풍경으로는 첫선에 꼽힐 만큼 아름답고 그중 단양 팔경의 사이남은 시와의 주제로 가장 많은 대상지이며 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 절경의 한폭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여름철이면 몰려드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조성된 마을에서 맑은 계곡물에 보조를 위해 만들어진 인도교를 건너면 동양식으로 깔끔하게 단장된 청년함 극락보전에는 중국 무형문화재 제30% 지정된 주장보살이 있으며 이쪽에는 의연한 자태로 자선하고 있는 마애불상이 조성되어 있어 천년이란 장관 세월을 머금고 앉아 잔잔한 독경소리에 백락객들의 마음을 여요하게 다독여주고 있고 이남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바위 뒤편 틈새에는 아담하게 자리한 삼성각이 외부와 단절된 바위 사이 작은 전각 안에 성인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조선 단종 때 영의정인 유성룡이 운곡국을 명명한 대강면 남지리의 도설봉 아래에서 발원한 남조촌을 따라 황정리 직딜이 사이남리 괴평리에 걸쳐 운곡국의 경승지를 지명한 곳으로 1곡 대운암, 2곡 황정동, 3곡 수은정, 4곡 연단굴, 5곡 동항벽, 6곡 사선대, 7곡 사이남, 8곡 선화동, 9곡 운선동을 가리키는 곳이 있었으니 제6곡인 사선대가 건너편 물가에 휘영청 춤을 추듯한 노성이 있는 곳에는 사선정이라는 정자터가 이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천으로 넘어가는 길로 가다 보면 황정리 삼거리에는 우측으로는 낙골산과 황정산 사이의 계곡으로 진입하면 미륵대웅사와 원통암 그리고 황전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이 단양 팔경으로 지정된 자연이 만들어낸 칠성한 비경이 마치 부처님 손바닥을 보는 듯한 바위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 원통암은 고령어 말 왕사인 나홍산사가 창건한 백여개의 설설 중 한 암자라고 합니다. 곧 단양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 지대이지만 이 황정산은 차가움 지대로 지층이 새롭게 형성된 곳이며 그 지맥이 흘러 용인봉을 이루어 아래로 흐르다 절개된 깎아지른 암자 뒤편 절벽에는 비가 오면 바위벽에 여러 형상이 나타나는 곳은 마치 불보살의 환연한 모습들이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형상으로 비춰진다는 거대한 바위벽 밑에 원통암과 칠성암 바위가 함께 있습니다. 나홍선사의 토굴과 초장시구의 석경으로 묘사된 것을 볼 때 이 석경은 천년을 이어오며 수많은 화마로 소실되거나 암자가 환난과 순환을 겪어오며 초막으로 명명만 근근히 이어져 내려오던 것을 어린 시절부터 탁자밥을 내려먹고 자라오신 강문 스님이 이 절에 주석하면서부터 원통암 복원을 발언하여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원통보존과 나홍각 신공당 불사를 이루었답니다. 나홍선사의 토굴가를 한편 살펴보자 하면 청산리 깊은 골에 일간톡을 지어놓고 송문을 반기하고 석경에 배배하니 노강천 3월하에 춘풍이 건득불 정전의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체계하고 일편무의 진명을 옥로향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라앉아 10년을 기한정고 일대사를 공부하니 성전에 모르던 일 금일에 알았구나. 일단 고명 심지어는 만고에 밝았는데 무명장의 아우파랑에 길못 찾아 다녔도다. 영치사은 제브라상 처처에 모였거늘 소림물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 소냐.
청사는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이어떠한 서식행고 1, 2제평 나툰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니 천복만악 푸른 속여 일발 중에 담아대고 백공천장 기운 늪이 두 어깨에 걸었으니 의식이 무식한데 세옥이들 있을소냐 욕정이 단박하니 이나사상 쓸데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일물도 없는 중에 법길상 낮췄다. 고고한 야월하에 원각 산정 선뜻 올라 모종절을 비켜불고 무령궁을 높이 타니 무의자성 지실락이 이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은 화답할 우창릉에 올라서서 불치천을 바라보니 각수에 담아는 남만만 개더라. 산소를 비유하여 자아를 들여다본 심한 철학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시조이니 그 은희가 이 시상에 견줄 자 있겠는가 싶습니다. 어찌 그토록 아름다운 시조를 기억하시고 자연스레 흘러나오시나요? 불법의 이치를 모르는 제가 들어도 너무나 감명 깊은 시조네요. 이 나홍선사의 시상은 자신이 겪어온 인생길의 독백이며 어느 누구라도 꺼내서 드러내볼 수 있는 담백한 자아의 표현이며 인생 철학이지요. 표현의 차이에 따라 시조가 될 수 있으며 무학자였던 해능대사도 깨달음으로도 달마대사의 법통을 이어 내려온 5대 홍인대사로부터 이어받아 육조가 되었듯이 누구라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순박한 그 자체의 표현이랍니다. 형상이 없는 그 본질의 자아는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즉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라며 법주사 주지 자리의 기회도 가감히 벗어던지고 바위 밑 토굴에서 적정산매에 들은 강문스님 길이 없는 험준한 산중이요 세속의 문명이 단절된 이곳에 불사를 했다는 그 원력이 불가사의한 일이라 여겨지노니 나홍선사의 화신이 아니고서는 복원하겠다는 발심을 세웠다는 그 자체까지도 도저히 불가할 것이라는 것은 결코 나만의 생각일까라는 묘한 여운이 남는군요. 이곳을 오르는 산 밑에 폐사되었던 대형사지 철터에는 법주사 조실이진 월탄 스님이 법주사 주지 시절 청봉 대부를 조성한 스님으로 그 경륜을 토대로 삼아 미륵 대형사를 복원 불사를 한 곳으로 새롭게 전각과 선방을 신축하여 선수행자들의 수행처로 도량을 정비하고 그 뒤편 원통함 오르는 길을 옆에 미륵대부를 봉안하고 용화사상을 구현하고자 노부에도 원력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황정상 찬현휴양림이 조성되어 있는 곳엔 험진한 산악지대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환경과 고지대 산림과 맑은 공기와 함께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지요. 이곳에서 다시 사이남리로 내려와 직뒤 삼거리에서 도락산으로 하여 반곡리로 넘어가면 대강면 반곡리 일명 도깨비 마을에는 먹을 것이 많아 뒷방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다면서도 유래된 이름으로 그 유래는 이 일대에서 조선시대 민수형 도자기 집산지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에도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이 있는 곳으로 그릇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2000년에 노동문명장 제28호로 선정된 서동구 옹은 1956년부터 선친 서병계 가업인 전통 도자기 수업을 시작하여 아들에게도 전승하여 가업으로 도자기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럼나무재를 유약 원료로 이용한 독특한 기법으로 황록색을 발색시킨 독창적인 도예기술을 특허 등록하였고 장작과 가마만을 고수하며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도예가로 2002년 10월 25일 무형문화재 제10호 사기장으로 지정되어 전통도예 보존 및 보고를 위해 전통도예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내려온 이곳 별천리에 있는 동락산성은 삼국시대에는 변방이었던 이 지역에 고려 태조왕건의 삼국통일의 전초기지였던 도락산 문안골에는 성벽과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신라의 마지막 경선왕은 고려에 패하고 개강으로 갈 때 이 성문에서 옥새를 윤신달 장군에게 전하고 내공기 두꺼비 고개 궁토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통안을 쏟으며 개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곳 밑으로는 옥개수가 흐르는 맑은 계곡물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니 신선들이 머물고 신혼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이 있어
천하의 절경을 이룬 이곳을 보고 조선 선조 때 수함 관상화 선생이 선왕계곡 좀 으뜸이요 제일 윗자리에 있다 하여 상선함이라고 명명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킬로 정도 계곡길을 따라 내려오니 삼산구곡의 중심지인 신세계바위가 층층대를 이루고 있는 중선함이 이 오랜 세월 세찬 물길 속에서 곱게 다듬어진 자태를 과시하고 있으니 이 풍경이 아름다워 효종 때 고공 김수중 선생이 명명한 것으로 암계리어서 쌍용이 승천을 하였다 하여 이곳 폭포를 쌍용폭포라고 명명하였다. 아, 너무 아름답다. 나는 여기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을 테니 당신만 올라가면 안 될까? 얼마나 더 살겠다고 도심 속에서 찌들어가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고 하니 그만 갑시다 라며 띨고 세우는 동행들. 이곳에서 대잡내로 내려오니 하산함 단양 제1경이 심산유공의 첫 경승지로서 불암이라 부르던 3층의 넓은 바위를 조선 성종 때 임정은 선생이 선암이라고 명명후로 하산암으로 개칭하여 부르게 된 것으로 봄에는 철쭉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가을에는 온 산야를 붉게 물들인 단풍이 계곡 사이로 흘러오는 맑은 물길이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다 하여 행락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니 단양 팔경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서남계곡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모습의 소서남계곡이 다섯 곳이 팽인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이죠. 계곡 건너편에는 자연 휴양림이 타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고 수용인원은 1,000명으로 숲속의 통나무집 산림복합 휴양관,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숙박시설과 캠핑장, 야영장, 심신 단련시설, 자연학습장, 산책로, 방갈로 등이 있고 그 밑으로는 오토 캠핑장이 있어 힐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야영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구단양에 있던 유서 깊은 이곳 단성면은 충주댐으로 마을이 수몰되어 그 자체는 묘연하나 단양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각종 유물들이 이전 복원되어 수몰된 신약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있는 곳으로 곳에는 단양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훌륭한 유학자를 배양하여 제사를 올리고 지방민에게 유학 교육을 위하여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조선 초 이릅 일교의 원칙에 따라 태종 15년에 단양군수 이직이 창건을 하였으며 명종 13년에 단양군수 황준양에 의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향교가 있는 마을은 단성면 벽화마을로 조성하여 단양 팔경인 옛 단양길, 대개 이왕길, 소금무지길, 산성길이 아름답게 벽화로 그려져 있으며 은달장군의 벽화를 지나 코너를 돌면 포토존 무지개 계단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있으며 그 계단을 오르면 충주댐으로 인하여 수몰되어 만들어진 남한강 호수물과 어우러진 산천을 배경으로 한 초승달 모양의 포토존이 있어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지요. 그 옆 좌우로는 수몰 이주 기념관과 연료 정렵이, 군수 선정비, 군수 선정 불망비가 있으니 이 유적들은 충주댐으로 수몰된 유적들을 이곳으로 이전 복원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단양 복도별 암각의 복도별업이라고 각자한 것은 대개 이황 선생의 친필이라 전해지며 복도소는 이황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 관계를 목적으로 만든 보인데 이곳은 경승지로 물이 맑고 깨끗하여 목욕을 하면 몸과 마음까지 깨끗해지므로 대개 선생이 때때로 찾아와서 묵으며 쉬어갔다고 한 곳이라고 하고 단양 우화교 가사비는 영조 29년에 단양군수 이기주의 단양천에 우화교라는 돌다리를 축조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며 타고대는 단양 상류에 있던 암석으로 대개 이황 선생이 정사에 시달린 심신을 풀고자 상류를 돌아 이곳에 이르니 심신이 유쾌해졌다 하여 타고대라고 명명하고 친필로 각자를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대강면 방향으로 산길을 내려서는 곳 단성면 복화리에는 허정 1년의 문신이며 효자로 청려비가 세워진 운계 신명경을 배양하기 위해 단계사를 창건하였으나 1872년 고종 8년에 형성대원군의 서영은 철폐력으로 회찰되었다가 1972년 후손들이 평산신시의 시종인 장절공 신순겸 장군과 24대 도선 신명경 등 구인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복원을 하였으며 지금은 그 후손들이 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우뚝 솟은 적성산성은 흔히들 적성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성면 하방 및 성저산에 있는 돌로 쌓아 만든 산성으로 문화재사적 제265호로 지정된 성입니다. 적성산성은 성산성이나 산성으로 불리다가 1978년 1월 단국대학교 학술조사팀에 의해 성내에서 적성괴가 발견되면서 단양신라 적성비 국보제 198호로 지정이 된 곳으로, B는 높이 93cm의 화강암 전면에는 1.5에서 3cm의 예서체로 총 430에서 440자로 보이지만 이 중 완전히 해석된 것은 288자로 음각이 되어 있는 비석으로, 신라가 고구려의 영토인 이곳을 점령한 후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세워놓은 곳으로 삼국사기에 유명한 진흥왕 중개에서 11년으로 추정되며, 이 비는 진흥왕이 새로 공략한 지역을 순시하며 세운 북한산비, 창녕비, 황채령비, 마운영비 등 진흥왕 순수비와는 다르게 진흥왕의 명으로 신라 척강을 돕고 충성을 바친 적성인 야이차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포상을 기록함과 신라의 충성을 바친 인물들에 대한 포상을 드리겠다는 국가시책과 당시 조세제도와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적성 주민을 칭송하며 신라가 차지하기 이전 고구려 유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함했던 것으로 예서체와 해서체 중간의 글씨로 서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적성산성은 단성면으로 가는 길이 있으나 중앙고속도로 상성 단양 팔경 휴게소에서 좌측 방향으로 웅비산 뒤편으로 올라가면 남한강 물길이 굽이치며 중령천과 합수되는 물가, 우뚝 솟아오른 산봉우리 정상에서 자연 속에 어우러진 역사의 자취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에 흠뻑 취해볼 수 있는 조망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화랑로길 우하교를 타시고 건너 투구를 엎어놓은 것 같은 투구봉과 제비가 나는 듯한 제비봉이 호반과 함께 어우러지며 장관을 이룬 호숫길을 따라가다 보면 장의 나루가 나옵니다. 이곳 호반 위에 우뚝 솟은 구담봉은 물속에 비춰지는 바위가 거북의 문양을 띠고 있다 하여 구담이라 명명한 단양 오경인, 높이는 330m이며 명승제 46호 지정된 곳으로, 이중환의 택리지 벚꽃 청론에 구담은 정북에 있는데 양쪽 언덕의 석벽이 하늘 높이 솟아올라 해를 가리우고 그 사이로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하며 석벽이 겹겹이 서로 막혀 문같이 되었고 좌우로 강선대 최우봉 옥순봉이 잇따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신동국여지 충남 단양군 산천조에는 구담은 군 서쪽 20리에 잇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의 풍광을 노래했으며 특히 태계 이황은 구담봉의 장관을 보고 중국의 조상 팔경이 이보다 나올 수는 없다라고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인종 때 백의재상이라고 불리던 이집원이 배숫길을 버리고 이곳에 응거하며 푸른 소를 타고 다니며 강산을 청유하며 칡렁굴을 구담봉 양쪽 봉우리에 메고 지학을 만들어 타고 양쪽 산을 구름처럼 왕래하니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구담봉은 제천지 수산면 계란제에서 육로로 오를 수 있고 신단양 나루나 이곳 장의 나루에서 유람선을 타고 옥순봉과 함께 아름다운 이 풍광을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순봉 단양육경은 제천지 수산면 계곡리 산 9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2008년 9월에 명승 제48호로 지정된 곳이고 시고 푸른 여러 개의 봉우리가 마치 대나무 싹과 같다 하여 옥순이라 명명되었다고 하지요. 연산군 때의 김일손의 여지성남에 이중환의 산수록과 1796년 단원 김홍도가 대표적 작품으로 남긴 병진점 화첩의 한 폭으로 남겨져 있으며 21세기 30여 년간 전국 토를 수백 차례 순례하며 그림지도와 역사와 문화화를 집대성하여 기록한 대동지리지 충청북도 명승지 편에 정록진 춘삼월 옥순봉의 절경석을 노란 꽃잎들이 춘차이가 아롱이며 사나리를 휘어감고 온 사냐에 너울대니 두양의 옷고름이 님그리어 칠렁이듯 그리운 님을 찾는 이내 마음 일렁이니 꽃잎인가 하연 것이 나비들의 날개라네 라고 시작되는 구담봉과 앞에 이 비경을 칭송한 시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니 투양의 고향인가 싶은 투양마을이 있어 고갯길을 돌아 찾아들어보니 천중떡 분지를 이룬 곳에 투양이라는 마을이 한국탐험학교 석시원 탐험가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이 현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많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보다는 더욱 진보된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체는 항상 지지적인 방향으로 키워드가 잡혀 있지요. 탐험가인 갈릴레오는 천동설을 주장하던 종교계와 이반된 기동설을 주장하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함으로 유럽인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었지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미로의 세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탐험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실행으로 직접 옮겨본다는 것을 느껴보고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희열과 묘미를 모르겠죠. 산악인 오먼길은 알프스 산맥을 모두 등정을 해야 벼었기에 작은 산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감성을 지녔고, 암벽과 산을 타면 자연을 알고 수중세계를 들여다보면 바다를 알게 되듯 30여 년간 산천을 밟아가며 사람들의 마음 속을 드나들며 살아온 미련한 이 몸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종사하는 모두가 최상승을 가고자 하는 어찌 보면 모두는 인생의 탐험가들이겠지요. 허니 여러분들도 가고자 하는 목적의 좌표를 잡고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색다른 맛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나만의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지겹다 하면 지옥세계를 사는 것이고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지면 죽어서도 천당과 극락이듯 인생의 시비에 쌍곡선도 백지 한 장 차이로 순간 바뀔 수 있답니다. 네, 선생님. 저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으니 저만의 인생의 맛을 찾아보기 위하여 새로운 길을 찾는 탐험가가 되어보고 싶네요. 그러세요. 멋은 비춰지는 형상이라 가꾸고 다듬으면 된다지만 맛은 나의 온 세포를 타고 들어와 역동하며 자아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탐험은 기초가 중요하니 단양의 동굴들과 전국에 개척되지 않은 등산로와 암벽 등반 코스 등을 탐험하고 개척하여 우리에게 제공을 한 석시한 선생님에게 한번 수련들을 해보세요. 색다른 인생의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귀양마을 서만막교에서 나와 이곳 옥순봉을 다시금 바라보라더니 가히 절경이로고, 이곳은 원래 청풍군에 속해 있었으나 조선조 태계이왕 선생이 단양군수로 재직할 당시 태계 선생의 사랑을 받았던 기녀 두양이 옥순봉을 절경을 보고 단양국에 속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청풍군수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태계 선생은 돌벽의 당구동문이라고 암각하여 이곳이 단양의 관무도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는 제천시 청풍면에 속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선대와 이조대가 마주보고 있는데 강선대에는 높이 15m에 청대에는 장정 10여 명이 앉아있을 정도로 넓은 평면의 공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이곳에 앉아 세월을 낚는다면 신설이 따로 있겠는가 싶은 곳이죠. 이곳에 비경을 살펴보고 제천시 수산면 먼데리 다리를 건너 옥순대교 옆에는 제천시에서 야심차게 건설하여 2021년 10월 22일 개장된 길이 220m, 너비 1.5m의 현재는 되도록게 되어 있는 출렁다리는 청풍호와 옥순봉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롭게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 완성되면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하겠죠. 이곳을 돌아보고 옥천대교를 건너 청풍 호반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민족의 고대 소도교에서 나온 신관으로 신앙의 대상인 풍년과 마을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곳으로 신성지된 소대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청풍명월 강변길을 따라가다가 산야초 마을을 지나 청풍대교 도하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조금 가면 학현교차로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여 학현리와 소야리를 지나면 금수산 자락에 많은 펜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북단양 IC 한여울 마을로 진입하기 전 갓길이 마을 앞에는 두 개의 바위가 뿔같이 솟아있다 하여 갓길이라 지명되었다 하는 이곳은 서로 다른 형태로 두 개의 입석이 짝을 이루고 서 있습니다. 1호 입석은 세모꼴 형태로 솥바위라 불리며 2호 입석은 작고 두께가 고르며 윗면이 동그란 형태로 안정되어 있어 안바위라고 불리는 한 쌍의 바위가 다정하게 마주하고 있으며
이로 입석 둘레에는 타원형의 단이 있어 재래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본래 선사시대부터 부족 간의 경계 표시나 신앙의 대상으로 기념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곳의 선돌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신석기 시대의 큰 돌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물입니다. 금수산 높길을 고개를 넘어 내려오다가 상악 일길로 들어서면 삼천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금수산을 등반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이 산은 멀리서 보면 산등선이 마치 미녀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미녀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원래는 폐감산이라고 하던 것을 태계의 유황선생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 산이 아름다운 단풍이 마치 비단의 술을 놓은 것 같다라고 하여 금수산이라고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산기슭에 푸른 숲이 우거져 있어 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붉게 든 단풍이 화사하여 절경을 이루고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운 제2 단양 팔경으로 꼽히는 곳이며 산정에서 구름에 휘감긴 소백산과 월악산의 계곡을 따라 흘러 남한강 청풍호의 물길을 바라보느라면 누구라도 비단결 같은 한편의 시상이 떠오르는 곳이랍니다. 계곡에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오는 얼음골이 있고 산중턱에는 가뭄이나 장마에도 수량이 일정한 용소가 있으며 매년 3, 4월경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반을 마치고 하리 적성면 소재지를 지나 하진 탐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하진 터널을 지나 수양계 유적지로 따라오면 하진 개찰에서 적성대교를 건너지 않고 직진을 하며 선사시대의 유적지 사적제 398호인 수양계 선사유물 전시관이 나옵니다. 이곳은 선사시대 유적지로 출토된 유물과 생활상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사시대 생활상과 인류가 수렵과 철렵을 하며 살던 원시시대에서 농경사회가 발달하게 된 그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관이며 학습관입니다. 이곳에는 단양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물들의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 길 양쪽 벽면으로 습한 계곡 바위에서 자라는 이끼가 가득 낀 이끼 터널은 단양의 또 다른 포토존 몽소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왜 저런 곳에 낙서들을 해놓았는가? 한심한 것들. 그렇죠. 이끼도 생명일진데 그곳에 생존하고자 뿌리를 받고 있는 생명을 척살하여 생존 동안만 불리다가 뜬금없이 사라져버릴 허망한 자기 이름 세자를 새겨본들 무엇을 남겼다 하겠는가 싶네요. 백족의 세포가 응집되어 천족의 미생물이 공생하는 이 육신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아만과 방종과 허세뿐인 어리석은 표현이지요. 부질없는 짓일진데 온통 낙서로고요. 조금 더 직진하면 옛날 철길이었던 곳이 폐쇄되면서 LED로 각양각색의 조명빛을 밝혀놓은 터널은 외길이라 신호를 받고 지나야 하는 이곳은 또 다른 포토존으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답니다. 이곳 스카이워크 천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갈대숲이 장대하게 펼쳐진 갈대숲 공원이 계곡길을 따라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으며 동심을 자극하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길과 강변 벽면을 따라 설치된 잔도길을 걸어볼 수 있는 시발점과 단양 시내에서 들어오는 종착지가 되기도 하지요. 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시설로는 모노레일과 알파이 코스터 짚라인도 있으나 입장료를 내면 스카이워크까지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방대하게 펼쳐진 눈이 높은 소백산의 영광들과 금수산 및 삼태산이 주변으로 펼쳐진 곳이 마치 구름을 탄 듯 사방으로 탁 트인 아름다운 단양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안간대를 잡고 설설 기어가시는 동행의 모습을 보며 기어가지 마시고 이 건물을 통째로 그냥 엎고 가시라고 하니 놀리지 마시라며 선생님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기에 저는 친구구나 C123 비행기에서 생명줄의 한가닥에 몸을 맡기고 허공으로 몸을 던져 가나피가 상계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의 긴장감이 있다가 가나피가 상계되어 만천하를 내려다보며 콧노래를 부르던 40년 전에 아리한 추억들을 회상하며 유리바닥에 발을 뒤집어 서서 사우나 좌우 팔방을 관망할 수 있다는 것에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조형물에 내 한 몸의 어느 산 정상에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허공 속의 주역으로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흡족하답니다.
이곳 단양군을 다녀간 방문객 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관광객 수가 657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단양군에서 야심차게 건설한 이 스카이워크와 찬덕길로 몰리는 인파를 추산해 본다면 6년 만에 그 숫자의 곱인 1,500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남녀노소 관계없이 새롭게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이곳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역사는 만들어지며 이어져가는 것이죠. 선현의 역사이든 악연의 역사이든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후손으로 이어지며 흘러가는 저 강물길과도 같을진데 한 사람의 독특한 발상의 기획력과 그 기획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 실행을 한 이 고을 지도자인 군수님들의 공덕에 깊은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답니다. 또 많은 문화재를 지니고 있음에도 종교적 이념이나 개인의 치기에 대한 명예와 일신의 영달의 안주함과 자신의 암만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지몽무한 고을도 있으니 설하여 무엇하랴만 국가나 지방 단체나 개인의 소소하게 여기던 작은 업적까지도 오늘날 우리의 귀중한 역사를 장식하는 것이며 미래세에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회자될 역사일진데 작은 가정사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정책에 이르는 지도자들까지 이 작은 고을임에도 알차게 도약하고 있는 이 단양군의 과감한 미래지향적 구상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 비전을 기획하여 매사에 신중을 기하며 깊이 제고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잔돗길을 걸으며 간절히 기원을 해봅니다. 부질없던 일련의 사례들을 하나씩 떼어내어 유유히 흐르는 이 남한강 물길에 혹여 큰 파장이라도 일까봐 염려되어 살포시 던져가며 잔돗길을 걸어보노니 단양 시장의 풋풋한 정감어린 단양인의 인심을 구경이라 했듯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며 이 육신이 이곳에 담겨들어 사색하며 걸어가는 잔돗길과 하늘에 떠있는 스카이워크를 단양식경이라 하였으면 싶네요. 오늘 순례를 한 충청권 유일의 지질공원으로 추정되어 보존될 이 아름다운 단양이요. 수억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자태를 영원무궁 보존하소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척이라 했던가. 100번을 들어봐도 한 번 본만도 못하며 100번을 보았다 하여도 한 번 만져본만도 못함이라 했느니 이 몸에게 태고의 시절에 간직한 신비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담겨들어 보았고 단양 사람들의 풋풋한 온정을 듬뿍 담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여이다. 나를 사랑하며 품고 안아주어 유자적하게 몸과 마음을 다듬어준 대자연의 품속 같은 단양이요. 그대의 통큰 배려에 감사하며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도 이 자연인 그대를 흠뻑 사랑하리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단양 구경을 역사적 해설과 철학적인 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을 탐방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떠나가시는 동행인들을 뒤로하고 중동 고개를 넘어 선비천인 영죽길을 향해 나홍선사의 오도성을 읊어가며 또다시 발길을 옮겨봅니다. 청산해요 아이무어 창공해요 아이무구 르무에이 무중에 여술여풍 이종아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말없이 가라 하네. 한 시절을 살아보니 인생은 탐나 스치며 지나간 한편의 자막이요 넘실과 오르막 흘러가는 강물살과도 같은 미미한 바람결 파장에도 출렁이듯 애를 끓이며 살아온 한편의 드라마요 허공을 떠도 구름결과 같을진데 그곳에 떠있는 티끌먼지와 같은 허망한 형상을 잡으려 한들 그것이 잡히겠는가 싶네요. 황혼이 짙어지는 서산마루턱에 걸쳐놓인 일생을 살아보니 잡은 듯하나 떠난 것이 많더이다. 형상에 비춰지는 동적인 대중들의 아리한 멋에 취해 흉내를 내기보다는 오늘 현실에 당면한 작은 과제를 내 것이라 여기며 그를 극진히 사랑하여 나의 입맛에 맞는 맛을 음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대자연 속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담겨들어 이 아름다운 대자연과 일체가 되어 무엇보다는 맛있게 살아보자고요.
추수 동행하여 모두는 인류의 재앙이여 계속 변해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모두는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단양 구경을 찾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언젠가는 고귀한 님들의 고향도 함께 탐방해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님들의 고향도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일상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소개하여 홍보를 하고 싶으시다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전국 160여 지방을 그린 지도와 책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있기에 현재 발전상과 후손들에게 넘겨줄 오늘날의 역사를 보강을 하고 교정과 배열만 하면 훌륭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서슴없이 노크를 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산속을 유영하는 유랑객에게 직접 통하는 간간히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종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 오랜 세월을 다듬어온 이 길이 나의 운명이라 여기며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전국으로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역사적 사례들은 드라마처럼 만들기 전에는 동영상에 불과함을 이해하소서. 내가 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 텐데 눈을 감고 마음을 닫으면 암흑이지. 지금 이 순간을 놓지 마시고 오직 나만의 참맛을 찾아가며 유찾아가소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02년 4월 단양을 걸어가며 이 몸이 그토록 건너고 싶었던 행복의 강가에 떠있는 쪽배적을 님들을 향해 띄워보냅니다. 대동지리지 작가 거랑 박성현